오늘은 제가 2,500km 정도 주행을 하게 되어서 이제 주행 후기 K7 프리미어 2.5의 주행 후기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일단 오늘이 11월 12일이네요. 제가 차를 받은 게 9월 7일인가 그런데 벌써 두 달이 넘었네요. 두 달 동안 저는 이렇게 보시면은 2,600 정도 키로수를 뛰었고, 그 다음에 연비 부분도 알려드릴 거고, 이 차의 전체적인 성능 부분, 만족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다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외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차량의 외관이 처음에 제가 썸네일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그리고 오프닝에서도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외관이 정말 멋집니다. 보면 볼수록, 제가 운전할 때는 모르는데 밖에서 이제 누군가가 운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외관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앞면 디자인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휠 쪽 보시면은, 휠을 처음에 보여드렸는데 18인치도 괜찮기는 해요, 디자인이. 근데 확실히 19인치가 더 이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선택을 하면 좀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지는 부분도 있었고, 가격이 비싸지고 유지비도 조금은 비싸지기 때문에 좀 합리적인 가격에 18인치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장 색상을 보시면은 플래티늄 그라파이트를 선택을 했는데 검은색도 되게 이쁠 것 같고요. 플래티늄 그라파이트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세차를 막 한 달 동안 넘게 안 해봤었는데 먼지가 엄청나게 낍니다, 진짜로. 와, 이것도 먼지가 좀 티가 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처음에 광빨도 다 죽고, 세차를 좀 돌려주고, 조금은 처음에는 광택 작업도 조금 하고 그래야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장 지금 계속 보여드리면서 찍고 있었는데, 내장 쪽 보시면은 제가 이제 예산은 한 3,400만원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K7을 고른 이유가, 그 돈으로 좀 준중형 SUV나 중형차에서는 좀 내장재를 좀 더 좋은 걸 바랬었는데, 그런 걸 좀 품질을 기대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사실. 약간 우레탄 재질이 좀 많이 쓰였고, 보통 보면은 플라스틱 재질도 좀 많이 쓰였어요.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게 산타페가 좀 실내 디자인이 좀 괜찮았었는데, 산타페를 고르기에는 제가 좀 SUV에 너무 질려 있는 상태여가지고 좀 부담이 됐었습니다. 산타페도 좀 좋은 재질로 가려고 하면 3,600에서 800 정도도 지불을 하게 돼요. 좀 그것도 싼 부분은 아니라서, 내장재는 굉장히 고급지게 되어 있는데 좀 가격도 그것도 싼 부분은 아니라서, 한번 K7을 둘러보던 차에 이 실내를 한번 봤는데, 저 우드그레인 부분하고 이 가운데에 이제 하이그로시로 도배를 해놨지만은, 여기 위에 보시면은 대시보드 쪽에 인조가죽 감싸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웬만하면 이쪽이 좀 우레탄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플라스틱 비슷한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좀 재질이 달라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오른쪽에 우드그레인 오른쪽에도 되어 있고 하이그로시 재질, 그리고 도어 트림에서도 가운데 부분 보시면 인조가죽 감싸기 되어 있어가지고 괜찮게 디자인이, 재질이 이제 괜찮아 보이게 됩니다. 이 정도면은. 자, 이쪽까지는 플라스틱 되어 있죠. 그리고 암레스트 부분, 여기 센터 콘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도 재질이 괜찮아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시트 재질도 나파 가죽까지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면 옆에 이제 디자인도 바뀌게 되고 시트 디자인 바뀌게 되면서 재질도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격이 거의 600, 800 차이가 나는 차를 골라야 돼요. 이건 제가 가성비를 제일 좋게 산 거예요, 정말. 3,600만원 정도, 이 정도면은 저는 정말 대만족을 하면서 타고 있고, 선택의 후회는 전혀 없어요. 가격이 조금 예산보다는 오버가 많이 되긴 했죠. 제 개인 예산을 좀 들여서 사게 된 부분이 있지만은 절대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후회되는 건 옵션 하나 안 넣은 거, 후측방 모니터라든지 서라운드 뷰 안 넣은 거, 그거 하나 후회돼요. 차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그것도 후기라면 후기죠. SUV를 타다가, SUV는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세단보다는. 그래서 SUV 타다가 이렇게 넘어오게 됐는데, 주차할 때 계속 좀 약간 좀 버벅거리는 게 있더라고요. 차 길이가 안 맞아가지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좀 몇 번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서라운드 뷰를 달게 되면은 좀 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옵션을 선택했을 때 그 부분, 정말 필요한 옵션들은 좀 넣어서 구매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스타일 넣고, 뭐 컴포트 같은 기능 넣어서 각종 이제 시트 편의 장치, 그 후면 썬커튼이라든지 그런 부분
정말 좋게 쓰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내장재도 너무 마음에 들고, 뭐 단점은 하이그로시를 넣어서 좀 지문이 남는 부분은 있지만 플라스틱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대에 뭐 이 정도 재질 들이면은 정말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수준인 거죠. 자, 주행 성능 부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가끔 이거 2.5 엔진이 지금 현재 제가 지금 2,500km 정도, 2,600km 정도 몰았는데 이게 변속기가 튀는 거는 약간 있어요. 변속기가 좀 어리버리해서 약간은 갑자기 제가 악셀을 밟을 때 엔진이 위로 좀 고RPM 유지되는 현상이 좀 있거든요. 그거는 어느 차나 좀 마찬가지이겠죠. 뭐 변속기가 좀 약간 더 똑똑하게 변속이 된다면 좋겠지만은, 그래서 발컨을 하면서 약간 좀 밟을 때는 발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확 밟으면은 이게 좀 가끔씩은 엔진이 튀는 현상, 언덕에서요, 그런 현상이 있다고는 합니다. 어떤 차들은 또 평지에서도 그렇게 엔진이 튄다고 하는데 변속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엔진과 변속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 차량은 뭐 그렇게 심하게 발생을 하는 건 아니고요. 힘 같은 경우도, 언덕을 올라갔다 힘 같은 경우도 쭉 밟으면 쭉 잘 올라가요. 다만 가끔씩 그냥 변속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렇지, 이전 2.0 디젤 대비 출력이나 뭐 마력 같은 경우는, 차가 이게 준대형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큰데도 불구하고 2.5 전혀 힘 딸리는 거 없고요. 물론 3.0이 타다가 이거 타면은 뭐 안 좋겠죠. 그냥 되게 높은 수준의 엔진을 막 가지고 계셨으면은 2.5는 사시면 안 돼요. 저는 그냥 이거보다는 좀 딸린 엔진을, 차량을 갖고 있다가 이거를 운전을 한 경우니까요. 저는 대만족을 하면서 타고 있는 경우고요. 고성능을 타다가 이걸 가지고 뭐 2.5 엔진을 선택해서 하면은 뭐 좋은 성능을 기대하기 당연히 어렵겠죠. 제가 3.0을 계속 오래 운전해 봤으면 모르겠는데 그 느낌은 좀 모르는 상태라서 이거 비교를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좀 아쉽고요. 2.5 엔진도 충분히 괜찮으니까 뭐 실질적으로 2.5가 더 훨씬 많이 팔리고 있어요. K7 같은 경우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착안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엔진 부분, 성능 부분은요. 그리고 소음 부분 말씀드리자면은, 처음에는 정말 조용함을 느꼈거든요. 근데 타면 탈수록 노면 소음하고 이런 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절음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뭐 여기 가운데 이제 센터페시아 부분에 이제 잡소리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잡소리 같은 거는 하나도 느끼진 못했고요. 전체적으로 승차감도 좋은 편이고, 이게 준대형 세단이고 이제 휠베이스가 길다 보니까 롤링을 좀 겪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롤링 현상은 좀 뒷좌석에 탔을 때요, 롤링 현상은 느껴지지 않았었고요. 그냥 서스펜션도 되게 부드러운 편이라서 방지턱도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하부 소음은 좀 나중에 약간 올라오는 편이라는 거. 근데 엔진 소음은 굉장히 작아요. 정말 차음을 되게 잘 해놨어요. 엔진 쪽은, 엔진 룸하고 이제 여기 운전석 부분은 엔진 소음은 거의 안 들어오고, 물론 고RPM 밟을 때 엔진 소음 많이 들어오게 되긴 합니다. 그때는 엔진 소리가 엄청나게 커요, 진짜로.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첨단 장비 말씀드릴게요. 드라이브 와이즈 기능이죠. 드라이브 와이즈 기능은 꼭 넣으시고요. 가격이 그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하게 되면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꼭 넣으시고, 일단은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기능, 이게 보이시죠? 이거는 버튼으로 온오프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왼쪽에 있는. 근데 이거를 항상 켜고 다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끔씩 이 기능을 켜고 나서 도로를 달리게 되면은 지금 저렇게 점선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근데 공사 중인 부분은 가끔 공사 중일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판교로 쪽으로 위로 올라가가지고 청계산 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가 한참 지금 공사 중이었거든요, 판교 쪽이. 근데 차선이 약간 검은색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도 얘가 인식을 해가지고 핸들을 그거에 맞춰서 돌려버려요. 깜짝 놀란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좀 위험한 부분 같아요. 핸들을 진짜 두 손으로 꽉 잡고 다니시고, 은근히 이게 사람 힘이 조금이라도 가해지면 핸들이 조작하기엔 좋은데, 이거 힘 풀고 있다가는 그 지워진 차선 따라서 그냥 가드레일 받고 막 그러겠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불편한 감은 없잖아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졸음 운전할 때, 그럴 때 이제 큰 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정말 좋은 그런 장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보시면은, 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는데, 이게 가끔씩은 앞차를 따라가는데 갑자기 얘가 우웅 소리를 내면서 갈 때가 있고, 그건 아직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 차는 항상 우웅거리면서 막 앞차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스마트 센스라고 하죠. 현대 거는 스마트 센스라고 하고, 얘는 드라이브 와이즈라고 하는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가끔씩은 좀 오작동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무서워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데 결국 멈추긴 멈춰요. 근데 급 브레이크를 하면서 멈춰요. 앞차 따라가다가 멈추는 기능을 할 때는 가끔씩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주시고, 원래는 되게 먼 거리부터 얘가 천천히 정차를 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키면. 근데 그 부분이 작동이 제대로 되면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가끔씩은 좀 불편하다는 거, 그 부분 인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를 올라갔을 때, 명절에 제가 굉장히 막히는 도로를 간 적이 있었는데 4시간을 걸려서 제가 서해안 고속도로를 정말 간 적이 있어요. 와, 그때는 최적의 성능을 발휘를 합니다.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그냥 앞차 계속 따라가요. 고속도로에서는. 또 고속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지금 멈췄다가 가는 기능이 되게 좀 연장이 돼 가지고 굉장히 오래 따라가고, 그리고 내 발을 전혀 쓰지 않고 앞차를 따라가고, 그리고 이 차로 유지 보조 기능, 이 기능을 켜게 되면 더 편하게 운전할 수가 있죠. 이 기능이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기능보다 더 도로 가운데 잡아주는 기능을 더 해요. 핸들이 그래서 더 민감하게 잡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 기능까지 켜고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따라가는 기능을 켰을 때는 정말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달아주셔야 되는 옵션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반자율주행 기능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저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옆에서 차가 끼게 되면은 그건 인지를 못해요. 센서가 이 가운데로 몰려있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앞차만을 인지하기 때문에 옆에 차가 이제 오게 되면은 그거는 그냥 부딪히게 돼버리니까 아직까지는 그 기능이 추가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GV80에나 이제 옆차가 이제 끼어드는 걸 인지해서 좀 약간 좀 속도를 줄이는 기능이 추가가 된다고 해요. GV80 정도 돼야, 이제 다음 세대 정도 반자율 주행이 들어가야 그거는 적용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을 하면서 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불만사항은 없고, 나중에 가격이 또 얼마나 비싸지게 될지는 정말 두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연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 계기판에서 첫 번째 화면에서 두 번째 칸부터는 누적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누적되고 있는 정보를 넣으려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변동이 가능하죠. 주유마다 하겠느냐, 운전할 때마다 하겠느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주유할 때마다 리셋을 하게 해놨는데 얘가 좀 시스템이 맛이 갔어요. 이 부분 뭐 AS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주유할 때마다로 바꿔놨는데 하루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이거는. 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한 번 더,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리셋할 수 있는 게 하나는 그냥 누적 정보 하나 하고, 나머지 두 번째는 그냥 자동으로 변환되는 거 하고, 세 번째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세 가지 정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실연비 9.5km 나오는 걸로 되어 있죠. 제가 지금 2달 동안 33만원을 썼고 200리터 정도를 넣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리터당 한 10km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연비예요 그게 진짜로. 근데 저는 시내 주행을 보니까 한 80%는 합니다. 고속주행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14km, 고속주행을 좀 더 많이 하면 당연히 12km 나오고, 고속주행만 한다고 하면 14km. 이게 진짜 팩트로 정말 실연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시내 주행을 주로 하기 때문에 10km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공인연비 11km 나오는 건 정말 50대 50으로 다녀야 정말로 11km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연비 그렇게 안 좋아요. 시내 주행 하실 거면 정말 하이브리드 사세요. 정말 기름값 좀 많이 나가네요. 그리고 버튼에 대한 후기, 버튼이 아니죠, 오토홀드에 대한 후기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센터페시아 쪽 찍어보고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서 디자인이 되게 깔끔해져 있고, 그리고 오토홀드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멈췄을 때 브레이크를 밟고서 정지해 주는 기능인데 굉장히 편해요. 이게 진짜 저 이번 차 오면서 이거 처음으로 써본 기능인데, 오토홀드 있는 기능은 정말 구매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굉장히 발이 편하거든요. 다만 이게 전자식 기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파킹이 아니죠, 후진할 때 이 오토홀드가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이 산타페 정도나 뭐 다른 차에는 있는데, 이게 자동으로 풀리지 않아요.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동을 켤 때도 항상 눌러서 켜줘야 되고 그런 부분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하시면서 계속 눌러주고, 주차할 때도 좀 눌러서 좀 꺼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조작을 하면서 하시면 되는데, 정차하고 있을 때는 정말 편리한 기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을 거의 다 끝마친 것 같아요. 후기 이제 K7을 2달 몰아본 후기를 지금 말씀을 드려봤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중요한 정보는, 새 차를 살 때 주의할 점인 것 같아요. 새 차를 사실 때 좀 두고 보고 사는 게 좋은 경우도 있고, 새 차를 사전 계약해서 사실 때는 좀 각오를 하시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랜저 같은 경우는 2.5 엔진이 검증이 됐잖아요. 지금 2.5 엔진 K7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 그대로 쓰는데, 얘가 지금 처음에 나왔을 때는 1개월 반가량은 문제가 돼서 약간 좀 ECU 세팅도 바꾸고 그런 걸 리콜을 했었어요. 그리고 인젝터도 바꾸는 걸 작업을 나중에 해줬죠. 그 부분을 인지하고 K7이 나온 지 한 2달 정도 후에 그거를 생산을 할 때 이제 개선된 제품을 생산을 한 걸 저는 받았어요. 운 좋게. 그냥 굉장히, 그냥 저도 사전 계약을 하려다가 그냥 가만히 기다리다가 받았는데 되게 운 좋게 받은 케이스죠. 이제 9월 초반부터 나온 게 엔진이 개선돼서 나왔는데, 준대형 세단은 웬만하면 좀 많이 바뀌게 돼도 사람 공장에서 이제 작업자분들이 신경을 써서 만드는 게 분명히 느껴져요. 제가 왜 그런 걸 느꼈냐면은 용품점에서 그거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랜저나 뭐 그런 거 나올 때 불량률이 있냐? 확실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셀토스는 정말 엄청납니다. 근데 셀토스는 막 대충 만드나 봐요, 진짜. 준대형이 그래서 더 좋게 만드는 걸, 더 신경 써서 만드는 걸 뭔가 느낄 수 있었고, 신형 새로 나오는 차가 더 심각해요. 더 심각하게. 니로 같은 경우도 별로 이번 부분 변경 되면서 바뀐 게 많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니로도 되게 그 불량률이 없다고 해요. 물론 다른 불량률을 겪는 분들 몇몇 있겠지만, 그래도 셀토스보다 나은 것 같아요. 셀토스는 완전 신차잖아요. 그런 경우는 정말 1년 있다 사는 것을 권장을 살짝 팁을 드리겠고, 그랜저 2.5 사는 분들 정말 부럽네요. 어떻게 보면은 가격은 비싸지만은 2.5 약간 좀 개선된 엔진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뭐 나머지 이제 잡소리 나는 부분이나 안에 있는 실내 부분들은 어떻게 또 불량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뭐 처음에 생각을 잘 하시면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기다리면서 좀 상황을 보시고 사시거나, 아니면 빨리 받아서 그냥 신차 느낌을 느끼고 싶으신 분은 그냥 사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어쨌든 운 좋게 사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K7을 정말 잘 몰고 있습니다. 정말로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K7을 사실 거면은 좀 저렴한 가격에 사실 거면은 사시고, 아니면은 그랜저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감가상각도 굉장히 현대 거는 적기 때문에 좀 좋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준대형 세단은 좀 신경을 써서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랜저는 사도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시간이 지나도 뭐 나중에 가격이 많이 쳐지고 그러게 되니까, 그랜저가 정말 많이 팔리게 되긴 하네요. 정말 진짜 K7 나중에 할인을 받으면 사는 게 더 이득인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외관 부분은 정말, 외관 부분에서는 K7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관에서는 좀 딸린다고 생각은 들기는 듭니다. 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